여기까지는 얘기했지? 그러니까 일단은 머릿속에서 관계는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야. 본유론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크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는 사실 여기에 낀 느낌이라고 중간에. 그래갖고 일단 본유론자들하고 로크의 주장을 대비해보면 본유론자들은 본유관념이랑 필연이랑 본유적이랑 세 가지가 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본유론자야, 알겠니? 이거 본유론자들은 필연적인 거랑 본유관념이랑 본유적인 거랑 다 같다고 보는 거라고. 본유론자들은요. 지난번 여기까지 얘기 안 했었나? 그치? 그치? 본유관념은 일단 그냥 냅두고 그건 생각이니까, 그치? 본유적은 무슨 뜻? 이랑 비슷한 걸 생각하면 돼. 선험적.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그냥 원래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선험적인 게 본유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본유적은 선험적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면 본유관념은 당연히 선험적인 겁니다. 오케이? 근데 로크는 일단 그것부터 아니래. 왜 아니라고 하냐면 본유적은 선험적이야. 이건 단어의 뜻은 그냥 비슷한 겁니다. 알겠니? 본유적은 선험적인 건데 세상에는 선험적인 게 없어. 다 경험해야 돼. 왜냐면 로크는 경험론자잖아. 오케이? 다 경험해야 돼요. 선험적인 건 없지? 그러니까 본유론자 너네가 말하는 본유관념이라는 것도 선험적일 수는 없다. 모든 건 다 경험적이니까. 선험의 반대가 경험이에요. 오케이? 그치? 유진아, 오케이? 선험의 반대가 경험이야. 그치?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느낌으로 하고 단어의 뜻 자체가 그냥 선험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니? 이거 단어의 뜻이 선험적인 거야. 본유론자들은 본유관념 당연히 선험적이지요. 이렇게 한 거고요. 알겠니? 로크는 본유적은 경험이 아니다.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선험적이다. 이거잖아. 그치? 이 단어의 뜻이 이거야. 근데 세상에는 그딴 게 없어. 모든 건 경험이야. 그래서 경험론자. 맞니? 그러니까 니들이 주장하는 본유관념이라는 것도 본유적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험적이 아니라, 그치? 너네들이 주장하는 본유관념도 경험을 통한 거다.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거 로크는 얘하고 얘가 완전히 다른 거다. 세상에 본유적이라는 건 말뿐이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고요. 찜찜한데 왠지 표정이. 앞자리로 가보세요. 어. 몇 가지에서 헷갈리는 사람. 먼저냐? 두 번째, 본유론자들은 본유관념은 필연이다 이랬어. 필연은 무슨 뜻이야? 100% 참. 절대적인 진실. 언제나 항상 맞는 거. 그게 필연이에요. 100% 참. 오케이? 본유관념은 당연히 100% 참이지 라고 주장하는 게 본유론자들이라고. 알겠니? 근데 로크는 이것도 까요.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살짝 더 들어가면 좋은 게 필연인 이유가 이걸 본유관념을 필연 100% 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보편적 동의가 있지 않냐는 거야. 언제 어디서나 누가 봐도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100% 참이지 라고 주장한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이유를 우리가 보편적인 동의가 가능해서 이렇게 본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로크가 무슨 사례를 보여줬냐면 보편적 동의는 가능한데 필연은 아닌 거. 보편적 동의는 가능한데 필연은 아닌 거.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이 필연적인 건 100% 본유관념이라고 했는데 보편적 동의가 가능한데도 본유관념이 아닌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랑 아니 보편적 동의가 가능한데 필연적인 거 100% 참은 아닌 것도 있더라. 그래서 얘하고 얘도 항상 같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 부정한 거고 이거는 항상 참이 되진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게 뭐냐면 그거야. 쓴맛은 단맛이 아니다 이거예요. 요쪽 게. 쓴맛은 단맛이 아니다. 보편적 동의 돼야 안 돼. 쓴맛은 단맛이 아니다. 틀려? 쓴맛은 단맛이 아니다. 인정 불인정. 너는. 쓴맛은 단맛이 아니다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번쩍 빨리. 아, 너네 개인적인 의견 물어보는 거야. 쓴맛은 단맛은 아니다. 쓴맛하고 단맛은 다른 거지 그냥. 자 인정 손 빨리. 아 불인정 그럼. 난 이거 쓴맛은 단맛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눈 왜 굴려? 자 100% 동의했다고 치고 알겠니? 자 분명히 쓴맛은 단맛은 아니다는 그런 말은 그런 명제는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어요. 알겠니? 오케이? 근데 그 명제는 필연적인 명제, 항상 참임이 증명되는 명제는 아닌 거예요. 알겠니? 그 명제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따로 하고 항상 참인 건 아닙니다. 그거 사실. 알겠니? 동의는 하지만. 그래서 그 명제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라 보편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필연 100% 참인 건 아니지 않냐. 너네 말에 따르면 보편적 동의가 가능하면 100% 참이고 그런 게 본유관념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너네 말 틀렸네. 오케이? 요렇게 주장하는 게 로크. 그래도 필연이 본이라는 건 그거는 인정할 수도 있죠. 만약에 100% 참이라면 100% 필연적으로 참이라면 본유관념이 될 수 있다고 로크도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또다른 친구 밑에 경험을 통한 필연이라 하면은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본유관념은 경험을 통한 필연이다. 이걸 빼고 생각해봐. 본유관념은 필연이다. 로크가 거기까진 동의해 안 해? 한다고. 본유관념이란 100% 참인 거여야 해. 알겠니? 오케이? 그런데 너네는 보편적 동의 되면 100% 참이야 이렇게 주장했지? 근데 로크는 100% 보편적 동의는 하지만 100% 참인 거는 아닐 수도 있어. 필요는 아닐 수도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너네 주장이 일부 틀렸어. 알겠니? 요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로크가 분류를 경험을 통한 필연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 경험을 통한 거는 요거 쪽을 까고 있는 겁니다. 선험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경험을 통한 거야. 그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해볼까? 그럼 진리라고 바꿔도 같습니다. 알겠니? 로크까지는 전부 다 진리를 인정하는 거야. 세상에는 어딘가에 뭔지는 몰라도 100% 참인, 필연적으로 참이될 수밖에 없는 진리가 있긴 있어. 알겠니? 근데 로크는 경험론자니까 그런 필연적인 진리는 무엇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다? 경험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다. 알겠니? 오케이? 로크가 뭐라고 했다고? 필연적인 진리를 어떻게 찾아내는 거라고?
경험을 더 찾아가는 거야. 본유론자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선험적인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그 근거를 얘네들이 뭘로 들었냐면, 야, 봐라.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 않냐. 이제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건 필연이다. 맞지? 그런 거는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이제 동일률과 무순율이에요. 동일률. A는 A다. 꼭 경험해야지 알아요? 아니지? 선험적이야. 경험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겠니? 근데 그거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지. A는 A다? 보편적으로 맞니?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이고 본유관념이다 라고 주장을 그렇게 한 거라고 그냥. 뭐가 맞고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요. 알겠니?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랬더니 로크가 이제 그걸 깔 때 아니다. 경험적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애초에 선험적인 거는 세상엔 없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너네들이 본유관념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본유적, 즉 선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거고 이쪽에서는 다 동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리인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니들이 사용 이 근거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반박을 한 거라고. 오케이? 이게 앞쪽의 첫 번째 반박이고 이쪽이 두 번째 반박이고. 유진아 맞니? 어허. 예. 이게 얘들아 여기까지가 확실히 이해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거는 알겠는데 어차피 이건 지들 주장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뭐 나는 개인적으로 얘네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건 사람 의견이니까 알겠니?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모르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변치 않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왠지 그럴 것 같은 사람 개인적인 의견 물어보는 거 변치 않는 진리 같은 거 정답 예를 들어서 정답 그게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라고 해야 그냥 얘래요 얘 되겠지? 세 명이자 여기 어딘가에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세 명 있어요. 이렇게 알겠니? 그죠? 세 명인데 얘한테 물어봤더니 너 변치 않는 진리가 그럼 뭔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얘는 그러는 거야. 야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다들 동의하잖아. 그게 정답 아니겠어? 이게 지금 보편적 동의가 되면 변치 않는 진리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랬더니 뒤에 있는 지효가 그러는 거지. 야 봐라. 다들 동의한다고 그게 어떻게 참이 되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어 드디어. 그러면서 아까 했던 거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 이런 거 동의는 하지만 그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100% 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증명 과정은 좀 이따 따로 하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건 100% 참은 아닌데 다들 동의한다. 그러니까 네 말 틀렸지 않냐라고 반박을 한 거야. 알겠니? 이게 노크의 첫 번째 반박 쪽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또 뭐라고 하냐면 민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우리가 배워야 아는 거 아니지 않냐. 이 100% 진리, 필연적 진리라는 건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지 A가 A인 걸 우리가 꼭 경험해야지만 하는 거냐 이랬어.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효주가 그러는 거야. 야 그것도 공부하고 A가 뭔지 배우고 그치? 언어 배우고 했으니까 아는 거지.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지. 세상에 안 배우고도 아는 게 어딨냐? 어린애들한테 깐난애기들한테 물어봐라. 라고 한 겁니다, 쟤는. 그러니까 쟤는 다 배워야지만 아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민서를 깐 겁니다.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이쪽에
문단으로 첫 번째 반박이지 이쪽에 해당하는 거를 반박한 거.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단어의 뜻을 그냥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필요는 100% 진리, 본유는 선엄에 가까운 거. 알겠니? 그거를 먼저 그냥 바탕에 깔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생략된 거, 그치? 생략된 게 이거였던 거예요. 모순율에 따르면 이게 100% 진리가 되려면 A는 B가 아니다랑 그 다음에 A가 아니라면 B다랑 교집합 없음이랑 여집합 없음이랑 이렇게 두 가지 뜻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성립해야지만 100% 참이야, 논리적으로는. 네. 그 왜 그런지는 그건 이데아 이분법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됐고 그냥 이거 두 가지가 만족되면 논리적으로 100% 참. 네. 근데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는 A는 B가 아니다 이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요쪽 하나의 조건만 만족한 거기 때문에 이 명제를 100% 참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알겠니? 100% 참이 되려면 명제가 100% 참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나와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만 갖고서는 필연이라고 할 수 없다. 100% 참이라고 할 수 없다. 알겠니? 요까지는 이 지문에 안 나온 전제예요. 배경이야. 그래서 실제로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는 필연적 진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따라와야 돼요. 여기서 뭐라면 이 지식은 필연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원래 논리적으로 하면 필연적 진리가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근데 필연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잖아. 여기 사이에 생략된 게 뭐냐면 보편적 동의가 가능해. 그래서 필연적 진리인 거야. 여기서 필연적 진리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동의가 된다 그랬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둘이 비슷한 거. 보편적 동의되는 건 필연적 진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같은 거라면 그치? 당연히 이거를 뭐라고 주장해야 돼? 본유관념이라고 주장해야 돼. 그치? 근데 정작 본유론자들은 지들 논리에 따르면 이제 본유관념이라고 이런 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본유론자들은 이거를 본유관념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치? 그럼 지들도 봐봐, 지들의 논리와 그 본유론자들의 논리와 본유론자들의 행동에 서로 모순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지들이 왜 지들 말한 대로 주장하지 않을까? 지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 아니야? 그치? 요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해가고 있는 거야, 지금. 바탕이 되는 논리 자체는 이제 아까 그런 거고, 실제로 로크가 반박을 할 때는 이렇게 한 거예요. 본유론자들에 따르면 이 두 개는 같은 거. 그러면 당연히 본유론자들에 따르면 본유관념이라고 주장도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본유관념으로 인정하지를 않는데, 그치? 그래서 본유론자들의 주장과 본유론자들의 현실적인 주장하고 왜 주장하고 이걸 썼지? 주장이란 단어구나. 그 주장 논리와 실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말하느냐 안 하느냐, 그치? 요 사이에 모순이 생겼네. 그래서 얘네들도 지네가 말하는 게 틀린 걸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 거예요. 까지. 일단은 조금 이해 안 돼도 넘어가서 나중에 이거는 전체를 다 끝까지 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줄 거니까 이게 대충 빨리 넘어가야 돼. 끝까지. 그렇고
합리론에 있던 라이프니츠는, 자, 합리론이에요. 지난번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대충 느낌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귀납하고 연역하고 알겠니? 이 귀납이 누구의 입장이야? 경험론자 입장이야, 주로. 오케이? 라이프니츠 합리론은 대부분 어떤 지문을 보든 이쪽 입장, 연역의 입장인 겁니다. 오케이? 그런 거고, 그 본유론자들은 이게 없어. 이게 정말 옛날 사람들이거든, 본유론자들이라는 게. 그냥 당연히 맞지 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당연히 맞지. 그죠? 그래서 본유론자들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가 얘를 까는 거야. 경험론자를. 그렇죠? 자,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 그치? 이런 거 틀렸어. 그치? 이런 거 자체가 없어. 라고 로크가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반박했대요. 그지? 좀 지저분한데 이거. 필요한 건 줄게요. 로크는 그냥 본유관념을 부정했어. 로크. 그래놓고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유관념이 뭔지 이런 걸 인식하고 이해한 사람,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다. 그치? 근데 그 두 개가, 그러니까 본유관념이랑 보편적 동의가 필연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본유관념을 알면, 네? 여기에 대해서 보편적 동의는 가능하다. 근데 이 둘 사이의 필연적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편적 동의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본유관념인 것은 아니다. 필연적으로 동의되려면 이거이면 얘여야 되고 얘면 얘여야 돼. 그럼 이퀄이잖아. 그치?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순서대로 따라갈까? 그대로 그냥 난 겁니다. 본유관념을 알면 보편적 동의는 가능해.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 이쪽으로 보편적 동의하는 건 가능해. 하지만 보편적 동의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본유관념은 아니다. 그렇지? 지효야 이거 누구랑 똑같아? 보편적 동의 됐는데 그거 본유관념인 거 항상 참인 건 아니래. 로크. 그래 로크랑 살짝 비슷하지?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로크랑 비슷한 주장을 한 거야. 사실상 알겠니?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런 거 그렇지? 뭔지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이렇게 해서 증명돼서 없음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동일한 모습을 자각하지 못한 것일 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못 배웠어. 그치? 근데 이거는 필연적인 진리라고 했지. 동일률 모순율은. 맞지? 근데 이거를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면 그런 어린이들은 당연히 동의도 못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게 되는데 얘를 모르면 본유관념이라고 하더라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야. 심지어. 맞지? 본유관념을 알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본유관념인지 나발인지 공부하지 않고 모르면 당연히 동의가 안 된다. 맞니? 단맛쓴맛 같은 거야. 뭐 인간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얘나 얘 동일률 모순율은 본유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원래부터 참인 거야. 절대적으로 참인 건데 그것이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것은 아니다. 배워야 동의되는 거지 배우지 전까지 동의되지 않는다. 이런 거고 라이프니츠는 아이들이 동일률이나 모순율을 자각하지 못한 것뿐 그치? 동일률이나 모순율을 자각한 모든 사람은 이 두 지식이 본유적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 살짝 할 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어. 아까 본유적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지? 선엄이라 그랬지? 근데 로크는 선엄적도 부정했거든. 그치? 로크는 선엄적인 것도 아예 부정한 사람입니다. 맞니? 근데 얘는, 라이프니츠는 아까 이제 본유론자들하고 로크 중간이라 그랬잖아. 얘는 본유적인 거, 선엄적인 게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알겠니? 선엄적인 게 있어. 동일률이나 모순율은 필연적이면서 동시에 선엄적인 거야. 이거는 그냥 라이프니츠의 주장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게 아니고. 알겠니? 요런 거는 뭐지? 경험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선엄적이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알겠니? 로크는 경험적으로, 모든 게 다 경험적으로 증명되는 것 뿐이었잖아. 근데 라이프니츠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건 경험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그치? 이건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야? 합리론이야.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잖아. 그치?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경험하지 않아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 네. 그게 합리론이라고. 이런 거 소크라테스가 죽는지 안 죽는지 찾아가서 찾아봐야지만 아는 거 아니라고. 그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일단 로크가 하나는 반박했네. 모든 건 경험해야 된다를 반박한 겁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로크는 뭐라고 했었냐면 야 공부도 경험이야. 공부했으니까 아는 거지.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했으니까 아는 거지. 맞죠? 그럼 공부도 경험이고. 맞냐? 근데 라이프니츠는 야 공부는 경험이 아니래요. 공부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경험은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아니면 귀로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경험인데 동일률에서 뭐 그 명제는 뭐고 그 다음에 A는 B가 아니고 뭐 B는 A가 아니고 그럼 집합 개념에서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 교집합도 없고 여집합도 없으면 뭐가 절대 안 되고 맞고 이렇게 하는 걸 직접 본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공부한 거는 경험이 아니야.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라이프니츠하고 로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로크는 동일률, 모순율 선언적이라고 한 거냐 안 한 거냐. 본유적 비슷한 말 선언적이라고 했잖아. 그치? 동일률, 모순율, 본유적임을 부정했어. 그치? 안 한 거죠? 왜 안 했어? 선언적이라고 생각해봐. 선언적이 아니면 뭐 해야 돼? 경험해야 돼.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지 알아? 공부해야지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누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네. 공부해야지 하는 거는 선언적이 아니야. 왜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공부도 경험이니까. 공부해야 하는 거. 그것도 경험이니까. 선언적은 아니지. 오케이? 공부도 경험이니까. 근데 라이프니츠는 얘는 본유적인 건 맞아 라고 한 거야. 오케이? 왜? 형아 왜? 공부는 경험 경험 이어서 아니어서. 이어서 야 라이프니츠라니까. 라이프니츠는 얘가 본유적임을 긍정한 사람이에요. 라이프니츠는. 로크가 부정한 거고. 그지? 그럼 라이프니츠는 공부는 경험이 아니야. 아니죠. 그치? 경험이 아니어야지 선험이지. 그치? 라이프니츠는 공부는 경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 문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일단 얘는 권유적. 공부는 경험이 아니니까 알겠니? 이라고 하는데 이거 만드는 건데 다만 그 안 배우면 그치? 맞고 틀리고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맞지? 그래서 보편적 동의는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 본유론자들은 보편적 동의되면 그치? 본유적이야 막 이랬잖아요. 그치? 보편적 동의되면 본유적이야. 맞니? 근데 로크가 그 쓴맛단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 야, 보편적 동의되는데 너네들 본유적이라고 안 주장하네? 그래서 니들도 틀리다는 거 아니?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게 알고 보면 뭐라고? 보편적 동의하고 본유적하고 이퀄은 아니다. 그거였지?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것이 이거랑 이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 빨간색 네모랑 같다는 것은 증명될 수 없다. 오케이? 로크랑 똑같은 얘기라고 사실 여기 이 결론은. 오케이? 다른 점은 이걸 이퀄을 인정한 게 로크랑 다른 점이고, 알겠니? 이거랑 같은 것이 아니다. 적어도 반대는 아니더라도 같은 건 아니다. 같다는 게 증명될 수 없다는 로크랑 같은 점이고, 알겠니? 이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나 같은 말인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동의될 수 없다. 이렇게. 동일률과 모순율은 이거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보편적으로 동의될 수 없다. 같은 말이고.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 때, 그죠? 요 부분은, 그지? 얘랑 똑같은 말이니까, 나머지, 빨간 거, 그지? 빨간 거, 그지? 요거랑 비슷한 말이고, 이렇게 짝을 지을 수만 있으면 돼. 굳이 연료하지 말고. 알겠니? 그러면서, 자각하지 못한 것일 뿐, 이런 표현을 왜 썼냐면요. 선언적이라 그랬잖아, 이거. 그지? 그럼 어디 있어? 너네 안에 들어있어요. 네? 선언적이니까. 경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고, 네? 선언적인 건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거라 너네 안에 들어있어. 들어있는데, 왜 동의는 못해? 자각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자각하는 겁니다. 너네 안에 있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중심주의자들 로크나 라이프니츠는 둘 다 이성중심주의자거든. 근데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라이프니츠쯤 되잖아. 그럼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진짜 인간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최고냐면 가만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우리 가르치고 뭔 지랄을 해도 인간만큼 될 수 없는데 인간만큼은 가르쳐 놓으면 뭔가 되게 희한한 능력을 발휘를 하더라. 되게 대단한 능력들을. 그래서 왜 인간만 그럴까의 답을 얘네들이 지혜가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 진리 같은 거를 네 안에 갖고 태어난 거야. 네 뇌 속에. 갖고 태어났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진리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이게 흔히 그런 비유를 썼어요. 땅 속에 보석이 묻혀 있는데 그거를 흙을 닦아내지 않으면 보석인 줄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맞지? 우리 안에는 이미 선언적으로 그런 보석 같은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다만 노력해서 그걸 닦아내냐 못 닦아내냐. 닦아내갖고 있네 이렇게 발견하면 그게 똑똑한 사람인 거야. 네? 그런 거지. 그래갖고 옛날에는 있잖아.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야?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게? 게으른 놈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닦아내면 되거든. 인간은 다 같이 그런 능력을 태어나는 거니까, 그치? 참, 단 여자는 예외야.
그 당시에. 여자는 그 능력 자체가 약해서 여자야.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로. 네. 그래갖고 여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남자한테만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나? 옛날에 한번 왜?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 그 뭐지? 실제로 여자들은 계약서 서명도 인정 안 했다고. 여자 혼자 서명하잖아? 인정 안 했어요. 남자 후견인이 같이 가고 인정 이렇게 써줘야 돼. 같이. 골 때리지. 하여튼. 그래갖고 이게 선언적인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그 웃긴 거는 이게 선언적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네. 겸사겸사 나중에 이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선언적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선언적인 거라고 하잖아? 그럼 거꾸로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건데 만약에 다르게 태어났으면 어떡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돼? 안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어. 라이프니츠 조금만 지나면 흑인들 봐봐. 아, 저 새끼들은 뭔 느낌인지 알죠? 저것들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아니야 그랬어. 백인 남자랑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서 뭐해? 아무리 애써도 안 돼. 그러니까 저건 선언적,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는 달라 우리랑. 그러니까 저건 인간이 아닌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랑 다른 종족인 거지. 왜 고양이도 그지 품종묘가 있고 잡종 고양이가 있는 것처럼 네? 원숭이도 똑똑한 원숭이가 있고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건 되게 똑똑한데 그치? 안경 원숭이 같은 건 좀 멍청해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저 흑인들도 우리랑 친척벌되는 다른 종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흑인들 잡아다가 전시했다고 했지. 진짜 전시했어요. 심지어는 지호야. 네?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었어. 뭐냐면 지금은 아예 그 부족을 멸종시켜 버렸는데 신기하다고 막 잡아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저거 있었다니까. 어깨랑 골반 큰 부족. 기억나지? 안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 유튜브에서 봤어? 그래. 그 여자 잡아다가, 그치? 뭐라고 전시했어? 그 여자 전시할 때 뭐라고 전시했어? 인간과 원숭이의 진화론적인 열쇠, 연결고리를 찾았다고 전시했어요. 진짜로 사람을 안 봤거든.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존재를 찾았다고. 그렇게 전시를 했었어. 그게 무서운 거지.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여기 봐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저 자기의 그지 선언적인 본유적인 그거를 자각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본유적이 아니란 말은 아닌 거야. 만약에 이거를 자각하면 다 알아. 다 그지? 알아. 그러니까 뭐야? 본유적이다. 이거 알기만 하면 자각하기만 하면 본유적이라고 동의할 거다. 뻔한 거다. 자명한 일이다. 그치?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여기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라이프니츠는요. 자, 동일률과 모순율은 본유적인 거야. 애초부터. 그치?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본유관념이다. 그래서 본유론자들이랑 비슷하게 말했지? 오케이. 근데 그게 본유관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자각이 될 때인 거예요. 자각이 안 되면 보편적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각이 된다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가 가능하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알겠니? 오케이? 근데 본유론자들은 아까 그냥 뭐였어? 본유적은 보편적 동의 가능이랑 이퀄이라고 했잖아. 그치? 본유론자들은 그랬어요. 이거랑 같다고. 맞니? 아까 저 위에서 우리 썼던 거 기억나지? 근데 라이프니츠는 그것까지는 아니야. 이거하고 이건 별개야. 됐니?
보편적 동의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권위적인 건 아닙니다. 도의를 그뜬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관련은 있지. 저런 관련은 있어. 필연적이진 않지만 관련은 있어. 여기 보면 보편적 동의가 됐을 때 본율관념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될 수 없다. 무슨 말이야? 보편적 동의가 됐다 그래서 그치? 무조건 본유적인 거는 아니다. 무조건 본유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간접적 증거는 될 수 있다. 보편적 동의가 있다는 건 그래도 뭔가 선언적이고 그치? 필연적인 게 있다는 증거 아닐까? 이런 정도. 이해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로크랑 같은 점은 이거하고 같은 게 아니라고. 보편적 동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본유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거 이퀄이라는 걸 부정한 거는 로크랑 비슷한 점이고. 이게 세 개가 그냥 같은 거고 이게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한 거는 본유론자들이랑 같은 거고. 그러니까 요렇게는 본유론자들이랑 같은 거, 이 둘을 따로 본 거. 따로 본 건 로크랑 유사한 점. 오케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말한 거는 그게 명확한 증거, 본유관념이 존재한다고 명확하게 증명한 건 아니래. 그치? 여기도 그렇잖아. 간접적 증거 뭐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 명확하게 증명한 건 아니고 그냥 로크가 틀렸다고 주장한 것 뿐입니다. 네. 자, 하지만 지식 획득에 대한 로크의 주장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한 건 맞지. 로크는 아까 지식 획득할 때 모든 걸 다 뭘로 해서 획득한다 그랬어? 경험으로. 그치? 근데 진짜 세상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걸 다 경험으로 획득해요? 그건 아니지. 그죠? 그게 로크의 한계고, 그걸 잘 지적을 한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그걸 잘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본유관념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한 거라고, 결국. 그러면서 라이프니츠는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그 증명 과정을 알겠니?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눴대. 필연적 진리와 사실적 진리. 이게 뭐야? 필연적 진리가 필연, 100% 참. 본유, 뭐야? 100% 참이니까. 본유론자들이 말하는 그 본유관념. 네. 본유론자들이 말하는 본유관념인데. 뭐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래. 이렇게 두 가지인데 결론을 그냥 먼저 얘기해줄게. 그게 쉬워. 로크 이 새끼는 바보같이 이 둘을 구분을 못했어. 지금 라이프니츠 입장인 겁니다. 나는 알겠니? 라이프니츠 입장에서 봤을 때 로크는 이 둘을 구분을 못했어. 이게 두 가지라는 생각을 못하고 모든 건 다 경험을 통한 거, 사실적인 거 요딴 식으로만 주장했다고. 오케이? 근데 자,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것도 있고 이거 경험적인 거랑 유사한 겁니다. 알겠니? 근데 필연적 진리는 당연히 선험적 본유적인 거예요. 이게 본유관념인 거야.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편적 동의랑은 직접적 관계가 있다 없다? 아까 라이프니츠가 뭐라고 해서 보편적 동의랑 직접 관계가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본유론자들이 괜히 보편적 동의 얘기해가지고 태클 걸렸는데 이제 여기 나오구나. 여기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보편적 동의랑 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동의를 받든 안 받든 이게 필연적인 거 100% 참, 선험적인 거고 본유적인 거, 그치? 요거는 그냥 무조건 맞는 거래요. 오케이?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논리학적 지식 같은 거야. 동일률, 모순율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거.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의 입장에 따르면 본유관념은 필요적 진리고 그냥 그게 같은 얘기지. 요거는 잠깐 뺄 거야. 본유관념 필요적 진리.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 필연적 이퀄 본유적이고 본유적 이퀄 본유관념이고 그 뜻인 겁니다. 그냥. 오케이? 이거요 이거. 요것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고 사실적 진리는 경험에 의해 인식되는 거다. 이게 노크는 이거 보고서 주장했는데 이게 다가 아닌 거지. 그죠? 사실적 진리는 경험에 의한 거.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필연성이 없고 우연적으로 참인 거예요. 사과는 빨갛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내가 본 사과가 하필 빨개서 빨간 거지. 녹색 사과 먼저 봤으면 녹색 사과만 자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사과는 녹색이다라고 했을 거라고 그냥. 그치? 근데 참외 무슨 색이냐? 우리는 노란색이라고 생각해요. 왜?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은 참외 노란색이에요. 근데 1950년대까지 태어난 이 땅에 살던 사람들한테 참외 무슨 색이 물어보잖아? 99% 녹색이라고 합니다. 장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란색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지? 필연이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우연적인 거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크가 주장하는 사실적 진리 경험적인 거는 그거 필연이 아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로크는 그걸 필연이라고 했거든 근데. 맞지? 여기에서 로크라고 했지 이거? 로크는 이렇게 하면 필연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네. 오케이? 필연성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라이프니츠는 뭐라 그래? 야, 이 병신아. 이게 이렇게 해서 경험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필연이야? 라고 주장한 거지. 그죠? 사실 지금은 당연히 라이프니츠 말이 맞습니다. 이거는. 네네. 오케이? 필연은 없어요. 귀납에서. 경험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왜 필연 없어? 네네. 뭐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여기 봐봐. 귀납적 일반화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지? 로크가 언급한 필연적 진리. 로크는 100% 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지? 근데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필연일 수 있다 없다. 그렇지. 필연일 수 없다. 100% 참일 수 없다. 알겠니? 헐. 자, 그래서 똑같은 말 한 겁니다. 또 귀납적 일반화는 필연적 진리가 반드시 참임을 확증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니들이 말하는 필연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 반드시 참, 즉 100% 필연인 것을 확증해줄 수 없다. 니들은 필연적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그거 필연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알겠니? 응? 요거 입장을 이렇게 하면 이 필연적 진리라고 하는 게 로크들이 주장하는 필연적 진리인 거야. 로크들은 필연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100% 참임을 확증해 줄 수 없더라. 필연이면 100% 참여해야 되는데. 헐? 그 뜻이라.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은 그렇죠? 자, 여기 이거는 무슨 뜻이야? 100%란 뜻이고요. 그치? 여기서 요 필연적 진리라고 한 거는 뭐야? 이거는 로크가 주장하는 필연적인 거. 이 뜻이라고. 헷갈린 사람은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필연이라는 말을 100% 참이라는 말로 썼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 100% 참이 되는 필연하고 안 되는 필연을 구분할 거야. 그치? 그걸 어떻게 구분해? 여기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내가 외운 대로 풀면 안 된다고요. 필연이라는 말을 100% 참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하필 밑줄을 여기다가 거졌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건 100% 참이라는 뜻이 아닌 거야. 써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외우는 것보다 전체 구조를만 이렇게 대충 어디에서 무슨 얘기가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빨리 찾아가서 보는 게 좋은 거고, 밑줄을 거준다 그러면 반드시 밑줄 옆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우리 시할 때도 그런 거 했잖아. 시할 때도 똑같은 단어인데 위치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가끔 있지. 얘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야. 겉보기엔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는데 그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사람 입장에 따라서. 네. 그래서 로크가 주장하는 필연은 참이 아니다. 그에게 라이프니츠에게 귀납적 일반화는 이제 이거를 검증해 주는 것일 뿐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여기로 다시 갈까요? 아까 여기 빼먹고 온 거. 라이프니츠는 아까 연역 좋아한다 그랬지? 연역은 필연적 진리를 찾는 거라 그랬다 우리. 맞죠? 자, 본유관념은 필연적 진리이며 본유관념으로부터 추론된 참인지도 필연적 진리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본유관념은 대전제야. 왜 우리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하잖아. 그치? 맞죠? 연역에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항상 참. 이거는 당연히 참. 전제야, 전제 이게. 연역에서 이 전제라고. 그지? 그래서 요거 본유관념 요만큼. 본유관념 항상 참인 거, 당연히 참인 거, 전제. 네. 그럼 전제로부터 추론해낸 참인 지식을 뭐라고 해? 결론. 그지? 결론도 항상 참. 맞니? 그래서 이거 뭐야 지금 이거 연역이에요 이게 지금. 네네. 그래서 연역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경험적으로 알 필요가 경험적이 아니어도 되는 건 딱 단순합니다. 연역인 거. 네네. 그래서 경험이 필요 없는 필연적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연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 진리인 거야.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다? 이런 것들, 본유관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사실적 진리는 경험론. 경험론은 아까 귀납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쭉 했던 겁니다. 알겠니? 경험론이라서 필연이 아니라 뭐 이건 우연적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귀납적 일반화로는 개연성만 확인 가능합니다. 필연적인 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말은 별로 안 중요해. 요 말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귀납적 일반화는 수학에서의 검상과 같이 필연적 진리를 검증해주는 것일 뿐이었다는데 라이프니츠 입장에서 필연적 진리라는 건 결국 연역을 통해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게 뭐다? 귀납적 일반화다. 이렇게 가지? 오케이. 자, 실제로 요즘에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써먹냐면요. 이렇게 써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납을 먼저 해요. 네네. 사과가 떨어져, 돌멩이 떨어져, 그래서 공통점 찾아서 만유인력. 그치? 근데 만유인력 자체로 그냥 바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이 있다는 걸 전제에 넣고, 예?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구와 소행성은 질량이 있다. 그럼 지구와 소행성은 서로 끌어당길 것이다. 해갖고 관측을 하거나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야. 맞니? 그래서 그거를 관측을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뭐 아니면 돌멩이 던져보든가. 뭐, 그치? 지우야! 니가 필통을 창밖에 던지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실험을 해보든가 알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먼저 하고 그거를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라이프니츠 입장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결론을 찾아내 필연적 진리를 찾아낸 다음에 알겠니? 그거를 여기에 사례 하나 넣어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에 전제가 나와요. 안윤력. 그치?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니. 됐니? 우리 수학에서도 검사할 때 어떻게 야, 내 검사할 때 똑같은 거 똑같이 다시 하면 하던 실수 또 합니다. 그건 대부분 시간 낭비예요. 알겠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5 빼기 3은 얼마? 이렇게 해서 2 했어. 그럼 검사하려면 그럼 2하고 3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검산이거든. 알겠니? 내가 찾은 답을 다시 넣고 계산을 거꾸로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순서를. 이런 식으로 연역으로 진리를 찾아놓고 그거를 거꾸로 뒤지는 게 귀납이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귀납은 내가 찾은 진리를 검증하기 위한 또는 확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연역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해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귀납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거꾸로 말했을 거야. 귀납을 찾아놓고 그거를 검증하기 위한 게 연역이야 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 그냥. 어차피 두 개가 서로 반대니까. 하여튼 라이프니츠는 지가 연역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치? 연역으로 찾은 그치? 연역을 통한 필연적 진리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 그치? 도구일 뿐 그치? 귀납이라는 건 이렇게 좀 깎아내린 거지. 그런 거고 본유관념은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인 건 전부 다 귀납이니까 본유관념은 뭐여야 돼? 절대적 진리, 필연적 참이어야 돼. 그러니까 귀납으로는 99%까지밖에 안 돼. 잘해봐야. 그치? 그러니까 절대 귀납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다. 이성에 의해 발견되고 이해되는 거 연역 같은 거잖아. 그치? 논리적인 거. 논리로 찾아내는 겁니다. 경험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험적인 거다. 이성은 인간한테 주어진 능력이잖아. 그치? 선험적인 거다. 오케이. 선험적인 거니까 그걸 잘 갈고 닦아서 자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본유관념은 내재적 이게 비슷한 말이고요. 우리 몸에 들어있는 거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 선험적. 그치? 경험은 너네 몸 바깥에 있는 게 들어오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내재적으로 정신에 연결되어 있는 거래요. 그 여기서 웃긴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그 핵심적 이론인 단자론과 연결돼 있대. 그는 단자를 세 개를 구성하는 형이상학적 실체, 정신은 단자가 있고 단자 안에 본유관념이 내재 있다고 정했대. 이거야말로 웃긴 소리입니다. 너네 혹시 놓치마 정신줄 아냐? 알아? 알아? 그러면 이렇게 뭐 밀어냈지. 그죠? 그거 끊어지면 어떻게 돼? 근데 그거 처음에 그걸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소크라테스예요. 플라톤의 선생님. 플라톤이 이데아 얘기했잖아. 그치? 플라톤이 이데아 얘기할 때는 그 이데아가 이 세상 어딘가 있다 그랬어. 이렇게 진짜 붕어빵 틀에 이것처럼 어딘가 있잖아. 이 세상 어딘가. 그치?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진리 같은 게 마치 성층권처럼 저 위에 어딘가에 알겠니?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약간 구름 모습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알겠니? 그 하늘이 쫙 이렇게 있다고 했어.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거랑 연결된 실이 이렇게 있어요. 내 얘기 아니야. 진짜로 그렇게 있어. 실이 있어. 있어가지고서 이 실이 저기랑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은 똑똑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실이 굵고 튼튼해. 그럼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똑똑해져. 어떤 사람은 가는 거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갈고 닦잖아? 그럼 이 실이 연결이 굵고 튼튼해져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가늘어져.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라 막 이렇게 하거든.
어쨌든 진리라는 건 원래부터 어딘가에 있는 거야. 다만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지. 됐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 이렇게 전선 같은 걸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놓치마 정신줄의 모티브야. 자,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는 그걸 살짝 변형시킨 겁니다. 단자가 뭐야, 단자가? 뭐 접속 단자? 뭐 들어가는 이런 단어? 접속 단자. 뭔가하고 뭔가를 연결하는 부분이 단자야. 여기 있니? 연결하는 부분이. 그것처럼 인간에는 정신이라는 단자, 즉 뭔가 접속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여기 인간 정신 안에. 그지? 정신이라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자 안에 본유관념이 내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너네야 이게 너네. 그러니까 휑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아주 빨리 끝까지 하고 좀 쉬자고. 이게 인간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정신이라는 게 있어. 이 정신은 일종의 단자입니다. 네? 우리의 내가 의식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정신이라는 단자 안에 이미 선언적으로 주어진 필연적 진리, 100% 창의 진리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의 의식이 이 단자 소켓에 뿅 하고 딱 꽂아져, 이렇게 구멍이 퍽 하고. 그럼 우리는 이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결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미분 들어있어, 미분. 너네 몸 안에 이게 미분이 들어있다고. 적분도 들어있고. 좋지. 갖고 여기 딱 연결돼서, 미분이 이거구나! 하고 알게 돼. 내 얘기 아니야. 왜 자꾸 날 이상하게 봐. 라이프니츠 생각이라니까. 됐니? 그래가지고서 아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험적인 거고 있는 거지, 뭘. 됐니?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결국은, 요거를 찾는 거야. 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접속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됐니? 라고, 라이프니츠가 주장을 해요. 좀 골 때리지? 옛날 사람이니까. 그치? 웃긴 건 근데 이 양반이 컴퓨터의 기본 개념을 만든 사람이야. 진짜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건 별개로. 하긴, 뉴턴도 또르띠 있는 주장했는데. 뉴턴도, 너네는 과학자를 알고 있지? 야, 뉴턴은 중세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뉴턴은 뿌리 깊게 신비론자였어. 근데 뉴턴이 만율력 찾아놓고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그래서 지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만율력이 맞거든. 근데 만율력이 있으면 하나님 세상으로 올라간다는 게,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리고 지구랑 태양이랑 달도 이렇게 돌고 있는 게 그렇게 떨어져 있고 돌고 있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만율력 있으면 붙어야지. 아까 뉴턴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알아? 아주 진지하게 논문을 내요. 그게 뭐냐면 최초의 충격설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 다 만들어 놓고 지구 만들고 만율력도 만든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인간이 살기 편하거든. 호mo 둥둥 떠다니면 이상할 거 아니야, 그치? 다 만들어 놓고. 근데 만들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그때 뉴턴이 발견한 힘의 3법칙이 다 나옵니다.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든 법칙을 자기가 발견한 거고.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구랑 태양이랑 어떻게 쫙 뭉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껏 만들었는데 이게 뭉치면 짜증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어? 흩어져라 그러면서 빵 때렸어. 그게 최초의 충격이야. 근데 빵 때렸으니까 어떻게 돼?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들었거든? 왜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진지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뉴턴이.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 우주랑 하나님이랑 쫙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지금. 네. 그리고 그 충격이 딱 해서 빵 했잖아, 그치? 그래서 관성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돌면서 계속 움직이던 데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 다시 찾아오신다는 그런 날이 있거든. 그 날이 되면요, 어차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없앨 수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고 짠 하고 나타날 거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 그때 만들력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이런 거 안 신기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충격설이야. 뉴턴이 낸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라고. 라이프니츠도 지 살던 방식대로서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주장하는 거지. 뭐 다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요 상황만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아요. 자기의 단자론이 로크의 본유관념 비판에 의해서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았다. 로크가 본유관념 비판할 때 뭐라고 했어? 로크가 본유관념 비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맞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거 보편적으로 동의되는 거랑 다르다 이렇게 하나 있고 또 그래서 선언적이고 본유적인 거 뭐 이렇게 그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지가 경험했으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증명할 거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렇게 보면 자기가 단자론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 안 돼. 왜 단자가 있는지 단자가 있다는 증거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되지?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건 야 옆에 봐라 여기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저기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여기도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얘네들 보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어떻다? 그냥 뭔가를 막 알아내고 깨우치고 하는 것 같아 보여. 그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해. 근데 나 지금 뭐 한 거냐면 내가 본 사람 경험 가지고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로크의 본유관념 비판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야? 경험이요, 경험. 단자론이라는 주장도 결국 네가 본 거 가지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네가 옆에서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 말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자기가 자기 약점이 이런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라이프니츠의 본유관념 주장은 자신의 단자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라이프니츠가 이걸 먼저 주장을 해놓고 그게 로크한테 까일 것 같으니까 아니야 경험되지 않는 것도 있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단자론을 지키려고 아까 같은 이상한 주장을 한 거 그렇게 된대요. 알겠네요. 이거를 그냥 관계만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연역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랬지. 맞아? 이거 대전제가 항상 참여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치? 만약에 이제 이게 항상 참여라는 걸 전제로 깔고서 가면 이건 당연히 100% 참인데 문제는 이게 항상 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고 시비 걸기 시작하면 그럼 방법이 없거든? 그치? 그때 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치? 이거 해서 이게 100% 참. 그럼 이것도 100% 참인 건 이 위에 얘의 더 대전제를 만들면 돼. 네. 오케이. 그럼 그 더 대전제는 또 어떻게 참이야? 그러면 또 더 대전제를 만들면 돼. 더 대전제는 어떻게 참이야? 또 시비를 걸면 더 대전제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가면 끝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순환론 중에 오류예요.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뭐 아니면은 이렇게 순환이지. 얘하고 얘를 같은 걸로 대전제가 참에서 결론이 참 그럼 결론을 다시 대전제에 넣고 그러니까 또 얘도 참 이딴 식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연역도 이렇게 시비 걸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알겠니? 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항상 참이야? 귀납에 의존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이 지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경험. 이게 참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러면 그거 경험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경험으로 하는 건 100% 필연이 아니라며. 그럼 이거 항상 참이라는 거 틀렸네. 그치? 요렇게 해서 까이거든? 라이프니츠가 지금 걱정한 게 그거라고.
그래서 자 자기의 주장은 연역에 가까운 건데 알겠니? 선언적인 게 항상 있다고 한 거고 로크에 의하면 경험론 그것도 다 경험한 거 아니냐 그것도 귀납 아니냐 이렇게 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한 게 이거라고 얘하고 얘를 구분하고 경험하기 위한 진리가 있고 경험하지 않은 진리가 있는데 그걸 두 개 합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라고. 네. 이해 대충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좀 미친놈 같은 지문이에요. 이해하라고 낸 지문이 아니야. 아니 근데 수능은 이렇게도 나와 한 지문씩.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해를 하고 못하고는 다 풀 수 있죠. 수능 문제는 그래. 근데 내신 문제는 조금 잘 이해를 해놓고 그러고 그래 힘들었는데 우리 잠깐 쉽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가 맞지? 자 이거 문제를 같이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문제 같이 하면서 쓱 가벼운 마음으로 이게 왜 갖고 틀리는지 내용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소송 얘기는 지난번에 안 했지? 했냐? 해소자 부담주의 설명? 그리고 다 했어요? 왜 저 표정들이 이렇게 찜찜해? 한 거 맞지? 알겠습니다.